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아볼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는 아니지만 기후변화 문제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들어간 제조되거나 가공된 고체 물질로 정의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기름 같은 액체나 기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질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해조류 같은 자연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다듬어서 뼈만 발라내서 버린 경우도 가공된 물질이므로 해양쓰레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양쓰레기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종류로 볼 때 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0에서 90%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아예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째, 크기로 볼 때 1mm보다 작은 나노쓰레기, 1cm보다 작은 미세쓰레기, 그리고 1cm보다 큰 중형 또는 대형 쓰레기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해양 쓰레기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상에서 사용하다 버린 쓰레기는 육상기인 쓰레기, 해상에서 사용하다 버린 쓰레기는 해상기인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상기인 해양 쓰레기가 80%, 해상기인 해양 쓰레기가 20%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통계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육상에서도 사용하지만 선박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쓰레기를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 구체적인 품목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 중에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과학적으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해양 쓰레기는 마치 태풍이 발생하듯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 쓰레기는 사람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표현 대신 바다로 유입되었다라거나 투기되었다와 같은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자연과학에 의해 설명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과학에 의해 설명되는 사회적인 현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일으키는 문제는 크게 생태적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80에서 90%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인공 고분자 화합물이라고도 하는데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밀리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나노미터 크기만큼 작아지더라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소화되지 않고 체내에 있다가 그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다의 먹이 사슬을 따라 바다의 모든 동물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그렇게 플라스틱을 몸에 품은 물고기, 바다 거북류, 고래류, 바다새 등은 자연적인 수명보다 빨리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광범위해서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인간들이 생활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수산업, 관광산업과 미적 가치, 해운업 등이 해양 쓰레기의 직접 피해가 발생합니다. 먼저 수산업의 경우 앞서 말한 생태적 피해 때문에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피해는 미적 가치의 피해와 함께 거론됩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관광을 가는 이유는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관광을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산업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물이나 밧줄과 같은 해양 쓰레기가 선박의 스크루에 걸리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선박의 스크루에 걸리면 그걸 제거하는 동안 선박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해운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일으키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 한 연구만 소개하면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버몬트 교수 등은 해양 생태계가 1년간 인류에게 제공하는 생태적 서비스의 가치가 약 50조 달러, 즉 5경 원인데 이 중 1에서 5%인 5천억에서 2조 5천억 달러, 즉 500에서 2,500조 원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 감소한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입니다. 공유지 비극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사회 전체에게는 피해가 되는 현상이 해양 쓰레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내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바다로 버린 쓰레기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나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자국에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보다 공해상으로 버리는 것이 비용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국가 내에서라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법률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는 이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원인인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을 사례로 해양 쓰레기 물질 회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